안녕하세요. 배소연 프로입니다. 우선 이 아카데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보통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레슨을 해드려야 좀 와닿으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경기에 앞서서 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아카데미를 통해서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비거리를 남들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른 선수보다 제가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지면을 조금 더 밟고 회전하는 힘이 커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면을 밟고 회전하는 힘을 좀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프로님께서도 평소에 저한테 레슨해 주실 때 숙이면서 돌아라는 표현을 자주 해주시거든요. 그 숙이면서 돈다는 거를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골반이 조금 더 아래를 향한 상태에서 회전을 한다는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지난 시즌 3승을 달성한 배소연 선수의 일단 시범샷을 저희가 먼저 봐야죠. 네. 저도 칠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와우. 와, 볼 스피드가 거의 70까지 나오는데요. 근데 진짜 볼 멀리 가요. 진짜. 와, 저는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실제 샷을 보는 건 처음인데 네. 이렇게 멀리 똑바로 약간 드로우 구질인 거죠? 네, 살짝 들어오 구질이 있어요. 그리고 소연 프로가 이렇게 보면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저도 이제 가끔 놀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네. 스윙을 할 때 되게 간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크고 막 몸을 돌리고 막 점프를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닌데도 비거리를 좀 충분히 좀 만들어내는 걸 보면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왼발을 잘 딛고 도는 느낌이 순간적이지만 많이 이게 딛고 도는 느낌들이 다른 선수들이나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도 되게 스무스하게 되게 빠르게 좀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왼발을 딛고 돌린다는 느낌을 좀 더 편하게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클럽을 이렇게 몸 앞에다 놓고 백스윙을 그냥 가볍게 하시고요.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저 같은 경우에 많이 미스가 나는 패턴이 빨리 일어나서 오른쪽 팔이 몸에 붙은 상태에서 털리는 동작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른쪽 골반이 조금 더 아래를 계속 본 상태에서 팔이 몸 앞으로 들어오는 이 동작을 많이 해요. 그 상태에서 회전이 좀 더 끝까지 왼발에 놓인 상태에서 이루어지게끔. 실제로 제가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도 이 느낌을 계속 찾으려고 맨손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카데미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 연습법을 추천드립니다. 그 연습이 더해졌다 생각하고 그 멋진 샷을 한 번만 더 먼저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연습을 오른쪽 골반이 네. 앞쪽을 본다는 느낌으로. 네. 근데 이런 좀 연습을 아래쪽을. 연습할 때 지금 이 모션의 이 루틴을 사실 실제로 공을 칠 때도 많이 해요. 네, 아. 라운드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연습할 때도 이 모션을 하고 난 다음에 공을 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추어 분들이 또 함께 이렇게 루틴을 좀 만들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동작이죠. 어. 와, 굿샷. 조금 페이드가 나긴 했는데 그래도 가볍게 250을 네. 넘겼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도 좀 정확하게 치고 싶다면 스탠스를 살짝 오픈으로 서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페이드 볼을 유도를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공의 방향성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스탠스를 일단 조정을 하고요. 페어웨이가 넓다 하면은 그냥 편하게 서서 손의 릴리스까지 다 이루어지면서 좀 다 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좀 페어웨이가 좁다 할 때 치는 샷은 반드시 살아야 할 때. 네.
다운스윙 내려올 때 손 릴리즈를 조금 더 잡아주면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샷.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스피드에는 지금 거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 분들이 이 스탠스를 좀 넓게 거리를 내기 위해서 넓게 쓰셨다가 내가 정확하게 치면 스탠스를 좁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탠스를 줄이고 살살 치면은 똑바로 간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감으로 조절해서 세기로 조절하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좋지 않은 방법인데 소연 프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스탠스 크기는 똑같지만 약간 오픈이나 크로즈를 써가지고 이거를 방향을 좀 조절한다, 느낌을 좀 바꿔간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 방향성을 잡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추어 시청자분들이 그 점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페어웨이가 굉장히 넓다. 한 100m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버리고 네. 마음껏 때릴 수 있다라는 상황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 경기 때도 이제 외그를 한 2번 정도 하는 동작에 들어가는데 이때도 내가 어떻게 임팩트 타이밍에 들어올 건지에 대해서 이제 감을 익히고 나서 들어가거든요. 이제 네. 페어웨이가 넓다 하면은 다운스윙 스타트 때부터 좀 더 전환을 빠르게 하는 편이에요. 이 전환을 빠르게 하면서 손 릴리즈 타이밍도 아무래도 빨라지니까 실제로 에이밍도 중앙보다 살짝 우측을 보면서 에이밍을 하고, 그리고 마인드는 살아만 있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살려치겠다. 네. 나가도 괜찮다 생각하기도 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약간 실제로도. 간절함 한 스푼을 좀 넣는 네, 거죠. 예. 그렇죠. 그 상태에서 플레이를 합니다. 와, 굿샷. 아니 볼 스피드가 70이 넘었어요. 이 정도 지금 성장세면은 이시우 프로의 비거리까지 계속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네. 보면은 배소연 선수의 티 높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평소에 티 높이 조절은 좀 어떻게 하는 편인가요? 저는 딱 요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바닥에 대고 엄지가 내려올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딱 2번째 마디까지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프로들보다는 티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추어 분들 입장에서는 낮은 티일 수 있는데 프로 선수들 치고는 티를 높게 꽂는 편이어서 그래서 조금 공감이 안 되긴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뭐 내가 놓여진 상황에 따라서 고저차가 심하거나 바람이 불 때라든지 그럴 때는 그래도 티 높이를 좀 조절하면서 치는 편인가요? 좀 앞바람이 불 때는 낮게 꽂고 뒷바람이 불 때는 조금 더 높게 꽂는 편이기는 한데 티 높이를 그렇게 많이 조절해서 치는 타입은 아니긴 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배소연 선수의 그 골반과 함께 그다음에 스탠스에 대한 그 비법을 저희가 배워봤는데 이시우 프로가 봤을 때 다른 선수들과 비교를 하자면은 네. 드라이버 샷의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게 있다. 그런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선수들이 팀에 있는데 조금 유달리 잘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체중을 딛고 도는 게 상당히 잘 누르고 잘 빠르게 돌아요. 그래서 오. 그 저희가 이제 루틴에 집어넣을 때 보면 골반을 많이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는 연습 동작을 많이 할 때 보면 선수들은 모션을 똑같이 잡고 하는데 막상 공을 칠 때는 그 모션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소연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연습할 때 그 모션을 최대한 그 느낌을 살려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공을 치기 직전까지도 같은 모션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을 잘 딛고 잘 잡고 도는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이 비거리를 좀 쉽게 내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제가 코칭을 할 때 가운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머리서부터 전체적인 축이 막 오른쪽 왼쪽으로 막 많이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정면에 놓고 뒤에 이렇게 서 있으면 제가 피니시 잡을 때까지 제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은 플레이하는 동료들이나 아니면은 KLPGA 투어를 또 바라보고 있는 이제 주니어 선수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한 스윙을 너무나 하고 싶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레슨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프로님께서 축을 말씀해 주셔서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나오는 미스 패턴이 뒤로 눕는 미스가 나와서 네. 실제로 이슈 프로님께 레슨을 받을 때도 축이 좀 움직이거나 한다 하면 제 오른쪽 머리를 많이 잡아주세요. 그래서 오른쪽 머리를 잡아주시면 백 스윙 할 때도 그렇고 다운 스윙 할 때 특히나 공보다 뒤로 가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누가 내 오른쪽 머리에 클럽을 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아마추어 분들도 그렇고 프로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마다 그런 패턴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머리에 대는 패턴이지만은 내가 조금 더 나간다 싶으신 분들은 왼쪽에다 누가 대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누가 내 머리 옆에다가 클럽을 하나 대고 있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 축. 오른쪽. 지금 저는 머리 축만 유심히 한번 봤거든요. 네. 확실히 딱 중심을 잡혀 있는 모습이 있네요. 실제로도 이제 경기에 앞서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 드라이버를 가장 마지막에 치는데 가장 잘 친 샷이 2번이나 3번 연속 나올 때까지 계속 치는 편이거든요. 연속으로 나올 네, 때까지. 연속으로 그래야 내가 코스에서도 좀 이런 샷을 구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해서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오늘 방향성이 안 좋다 하면 그런 축의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비거리에 대해서 좀 오늘 모자란가 싶으면은 내가 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그렇게 추가하면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추가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백스윙이나 임팩트 이후에 피니시에서도 뭔가 내가 좀 밸런스를 유지할 때 중요시한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부분은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 탑스윙 포지션을 웬만하면 그대로 끌고 내려와서 피니시까지 한 번에 간다는 느낌을 가져가거든요. 특히나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백스윙 탑에서 손 모양이 다운스윙 내려올 때 그대로 내려가는 것과 백스윙 탑 포지션에서 이제 피니시까지 이 템포가 안 끊기고 한 번에 이어지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밸런스에 있어서는. 그러면 사실 그 동작 자체에서는 뭐 손목을 쓴다든지 하는 미스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백스윙 탑 그러니까 스윙이 잡고 끊기는 느낌이 아니라 큰 근육을 좀 이용해서 한 번에 회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샷. 좀 안 끊기고 한 번에 이어지는 보통 임팩트를 내가 세게 쳐야겠다고 하면은 이 임팩트 구간에서 힘을 확 주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 그냥 피니시까지 한 번에 끝까지 이어지는 느낌으로 임팩트를 내가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지나간다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런 면에서는 혼자서 그럼 연습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포인트들 말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하면서 연습을 한다 하는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스윙을 하면서 밸런스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몸이 가만히 서 있으면은 위아래 밸런스도 있고 좌우 밸런스도 있고 앞뒤 밸런스도 있는데 이 밸런스가 스윙 내내 좀 유지가 되면서 가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앞뒤 좌우 위아래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면서 체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앞뒤 밸런스는 발이 어느 쪽으로 밟히는지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위아래는 실제로 뭐 가끔 연습장에서도 화면이 나오는 연습장도 있고 실제로 제가 느낄 수도 있지만은 이 상체가 얼마나 뜨는지 여부를 많이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좌우 밸런스는 내가 몸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거를 좀 더 확인을 하시면은 스스로 좀 체크하기 좋은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호쾌한 드라이버 샷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방향, 거리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인제 떨어졌어요. 인제 떨어졌어요. 와, 고공비행을 하는 모습인데 아니 네. 이시우 프로도 배소연 선수와 함께 이렇게 레슨 프로그램에 나온 거는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제자의 레슨을 눈앞에서 보시니까 좀 어때요? 근데 확실히 좀 저랑 오랫동안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레슨을 지켜보는데 계속 레슨을 하던 사람 같아요. 오, 네, 그냥 투어를 뛰는 선수가 아니라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레슨하는 그냥 파트너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레슨을 너무 잘하는 거에 되게 신기해하면서 보고 있어요. 거리가 많이 나가는 것도 신기하지만 말하는 것도 너무 조곤조곤 잘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배소연 선수 하면은 드라이버샷뿐만 아니라 우승을 3번이나 만드는 데는 바로 그 결정적인 아이언샷이 있었고 시즌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린 적중률도 7위에 올랐거든요. 평소에 아이언샷 훈련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좀 하고 계신가요? 아이언샷은 컨택이 내가 원하는 컨택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아이언샷의 이상적인 아이언샷은 높은 탄도에 높은 스핀을 가진 아이언샷인데 클럽별로 그렇게 제가 원하는 탄도와 스핀을 가지고 있는지 클럽별로 다 체크하는 편입니다. 오. 맞아요. 동계 훈련 때 사실 아이언 훈련을 상당히 많이 한 편이에요. 근데 그때 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돌이켜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들어올 때 보면은 너무 이 샤프트가 가파르지 않게끔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오른쪽 팔꿈치와 내 몸의 간격을 계속 연결을 좀 시키는 연습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 때문에 아이언샷이 조금 더 정교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탄도가 나오면서 아이언샷들이 정확하게 시작하면 오히려 그 런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린 적중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찬스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